유가의 일희일비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 한 번 더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6시 30분에 진행된 이 기자회견 내용은 막판 미증시에도 일부 반영이 되면서 상승으로 돌려선 촉매제가 됐는데요. 오늘 여기에 개별적으로 코스닥 액티브 ETF 출격과 함께 우리 시장은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어제도 지켜낸 PER 8배 수준 5,500선을 지지한 가운데 여기에서의 추가적인 반등 전략 오늘도 개장 중에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리마켓 시세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점검해 볼 텐데요. 간밤 미국 증시가 하락을 이어가다가 유가와 관련돼서 일단 전략 비축유 방출 내용이 G7에서 들려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과 관련된 전쟁이 곧 종식될 거다라는 내용이 반영되며 미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8% 전후의 급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이드카 그리고 발동장치가 잇따라 발동이 되면서 급락했었는데요. 삼성전자는 특히 장중 16만 전자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17만 초반대를 지켜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18만 원 훌쩍 회복하고 있고요. 어느덧 19만 원 회복 시도에 나섭니다. 하이닉스도 90만 원 위에서 출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6.7%의 반등, 어제 50만 원 깨졌었고요.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반격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나란히 6%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요. 삼천당제약이 6% 된 반등,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가량 올라가면서 오늘도 코스닥 액티브 ETF와 관련돼서 조금 더 상위권에 있는 코스닥 종목들의 반격이 강하다라는 점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움직임 안에서는 단연 반도체 소부장 리노공업의 8% 급반등이 눈에 띄고요. 지금 코스피 안에서의 하위권 종목으로 본다면 하이닉스에 반응하는 SK스퀘어가 강세, 방산주의 급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인데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바이오의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RFHIC가 18%의 급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코이런트 루멘텀의 강세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광 관련한 밸류체인에 관심 갖자라는 내용들도 증권가에서 꾸준히 들려오는 가운데 움직임 괜찮습니다. 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비교적 연조했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3.8% 회복, 10만 원 선까지 회복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던 삼성중공업이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LNG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도 달려줄 것인가 지켜보시죠. 자, 그럼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간밤 분위기를 진정시켰던 가장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 전쟁이 곧 종식될 거다. 사실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란과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일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움직임 안에서 양쪽 이야기가 좀 번복되는 내용들 혹은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한쪽을 믿고 가기에는 조금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공식적으로 우리 시간 6시 반에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여기에서 유가와 관련된 안정 대책이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유가 대책은 없었고요. 여기서 그냥 기존에 했었던 발언들, 멘트들의 업데이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란의 군사력이 지금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강조했고요. 이미 사실상 미국의 승리인 건데 최종 승리를 결정적으로 단정짓기 위해서 조금 더 전진할 거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만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빠르게 이 전쟁이 마무리될 국면인데 당장 이번 주 안에 끝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주는 아니다. 그러나 곧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결단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지켜보면서 재건 관련 종목들이 반응할지도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어제 급등했었던 비료, 사료 그리고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된 종목들의 반락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 핵심 맞춰보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유가와 관련한 이야기가 가장 관심사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미국 해군 필요시에는 호르무즈 해협 선박
선박 호위해서 우리가 계속 안전하게 움직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란이 이를 방해할 경우에는 우리가 더 강하게 타격하겠다. 그런데 바로 이란 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속보로 나오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대사관, 미국 대사를 추방하는 국가 선박들은 우리가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카드인가라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이 전쟁과 관련된 국면이 거의 정점을 통과하는가의 여부는 계속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양측 어느 쪽도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건 결국은 유가입니다. 시장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이 가격선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WTI의 이 변동성도 참 중심 잡기가 어려운 상황인 마찬가지입니다. 미 이란전의 WTI 일지를 보시면 여기서 가장 크게 반응하는 가격 변수는 결국 유가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오프 심리를 대변하는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많은 가격 변수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지금 전쟁과 관련된 일지에 있어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원자재 유가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 이스라엘 이란 공격과 함께 $70를 돌파하면서 시작된 WTI인데요. 한 주 동안의 분위기를 보자면 WTI 거래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주간 상승폭 36%를 기록한 게 딱 지난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됐고요. 걸프만 유전국들의 감산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번 주 초에는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그것도 하메네이의 차남인 강경파로 선출이 되면서 어제는 $120까지 장중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급 반락시킨 내용이 어제 오후장에 반영이 됐고요. G7에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우리 유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석유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곧 종식될 거다라는 내용의 $80로 복귀를 하긴 했는데 지금 유가 간밤의 분위기를 보자면 다시금 오전장에는 소폭 올라가면서 $88 수준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오늘 오전장이 급락이 아닌 반등으로 출발했다는 점은 우리가 오늘 상단에 있어서 반등장이 뜨겁게 나오더라도 상단을 좀 제약할 수 있는 내용들이 유가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체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래도 반등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건 어제 코스피 야간 선물이 7% 이상 올랐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의 ETF, EWI도 5%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반등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여기에서 핵심 전략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가장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코스닥 액티브 2종 ETF 오늘 출격합니다. 출시가 되는데 타임폴리오 운용과 삼성 액티브 운용에서 출시가 되고요. 다음 주에 3월 17일에는 한화자선 운용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액티브 ETF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미래에셋에서는 바이오 액티브 ETF까지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최근 국내 ETF 시장이 거의 수급 규모가 4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새롭게 출시될 코스닥 액티브 ETF 이에 여기 추정될 이 개인 수급들이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 이렇게 수급 파급 효과에 관심을 갖는가? 지금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패시브 ETF의 경우에는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을 합니다. 시총 1위부터 150위까지 나열해서 상위 종목들에만 집중될 수 있는 수급 효과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상장될 코스닥 액티브 ETF는 KRX 그러니까 1,800여 개에 달하는 코스닥 전 종목을 포괄적으로 추종을 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미칠 파급 효과 여기에 들어가는 종목들 그리고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시장까지 확산될 수급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 액티브 ETF 킬러 종목을 찾아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타임폴리오와 그리고 삼성에서 액티브 ETF를 출시하는 가운데 관련한 종목들의 어떤 종목이 담기느냐는 지난주부터 해서 이 핵심 이 지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교집합 종목들을 모아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바이오 쪽의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삼천당제약, ABL 바이오,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도 강한 상승 움직임을 타고 있고요. ABL 바이오, D&D 파마텍, 그리고
그리고 지난주에 강했었던 올릭스,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는 연고점을 다시 쓰고 있는 G2G 바이오의 강세 움직임과 보로노이 강세 움직임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는 파도와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 두 액티브 ETF에 포함이 됐고요. 로봇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란히 두 액티브 ETF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로보티즈와 SPG도 함께 담겼고요. 한국 PIM도 지난주부터 해서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액티브 ETF에 다 포함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시총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2차 전지에서 조금 더 밸류체인을 넓혀서 ESS와 SOFC, 한중 NCS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SOFC 관련해서는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또 블룸에너지가 미국 시장과 관련해 급반등과 함께 두 자릿수의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관련한 밸류체인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 액티브 ETF의 영향을 받게 되면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타운폴리오에 담겨있는 SOFC 관련해서는 비나텍과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시장 안에서의 관심권에 있는 만큼 수급 효과 플러스 미증시의 영향까지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게임 안에서는 펄어비스가 개별적으로 신작 기대감, 여기에 더해서 액티브 ETF 개별 수급 효과의 기대감 속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가 움직임 보셔야겠고요. 앞서 프리마켓 시세 RFHLC 튀어오릅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역시 교집합 종목으로 꼽힌 만큼 수급 효과의 움직임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오늘 급등하게 된다면 개인 매수세가 집중될 코스닥 액티브 ETF 이 효과로 지금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코스닥 1500 시대를 꿈꾸며 조금 더 들고 가야 하는가. 개별 종목들과 코스닥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종목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리포트 정서환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프리마켓에서도 반등 기조가 확인되고 있고 보고서빨까지 받아갈 수 있는 기업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나온 당일 보고서 통해서 시장 힌트 더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초부터 정말 가파른 상승을 보였던 삼성전기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36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 조정하며 달라지고 있는 추세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AI칩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MLCC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여기에 CPU 품귀 현상이 일어나며 MLCC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반영해 실적 추정치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기대해온 MLCC 가격 상승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다라며 최근 매크로 변수로 인한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2월의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반도체 장비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원익 IPS, 키움증권의 보고서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메모리 장비 투자 확대를 가장 큰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이 장비 투자 수혜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제목과 함께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26년 디램에서 27년 낸드로 이어지는 고객사 투자 사이클의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체질 개선 가시와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률을 무려 전년 대비 199%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단기 주가 급등에 따른 부담은 있지만 투탑의 증설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줄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만큼 오늘의 반등 기조에 더해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코스닥 액티브 ETF에 대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기대감 받아갈까요? RFHIC의 하나증권 당일 보고서 통해서 모멘텀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0배거가 예상된다라는 강력한 제목과 함께 10만 원으로 TP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 재료로는 이 전 세계 각국이 5G 도입에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이 두 번째는 방산에서는 레이시온, 그리고 통신에서는 에릭슨이 주요 공급처로 부상하며 최근 공급 계약까지 체결한 만큼 추가 공급까지 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또 어닝 서프라이즈 행진이 이어질 것이라며 상방을 더 열어두어야 한다라고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최근은 방산 모멘텀으로 급등세를 보인 만큼 오늘의 추가 탄력과 함께 후의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일 보고서를 통해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네, 예상 호가부터 지금 들어오기 전이네요. 지금 14분 정도 출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차장, 이정우 해운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시 한번 반격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였고요. 유가도 100달러에서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김 차장님,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급 다음날 급반등했던 것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오늘 반등 전략은 핵심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일단은 그 지난주하고 좀 다른 양상은 어제 사실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은 이제 장중 오후에 들어서 이제 조금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의 그 변동성이 가장 컸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국면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은 이번 하락의 트리거가 된 부분이 이제 유가인데 유가가 어제 서부 텍사스상 중진류 기준으로 한 120불, 장중에 이제 120불 근처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변동폭을 키우면서 이제 급 반락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반등이 들어왔는데 추가적으로 오늘 100달러 언더로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유가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한다는 이런 시나리오는 사실은 조금은 좀 완화될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은 변동성이 물론 남아있겠지만 전쟁 발발 시와 같은 큰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좀 변동성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대응하기보다는 변동성이 생겨서 이란 관련된 노이즈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이런 대형주 위주로 일단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급락이 나와서 이걸 안도하고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쭉 오른다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 올라서 잡는 게 괜찮을 텐데 말씀대로 아직 끝난 건 아닌데. 네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돼요? 지금 올해 이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예상치가 대략 한 200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략 한 190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체력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26년도 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이익 전망치를 계속해서 높여갈 텐데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나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선행 PER 기준으로 20배가 훨씬 넘은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증시 아시아권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지금 10배 언더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모아가는 전략이 그들에게는 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부담되는 밸류에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상방을 보고 쭉 우상향할 수 있는 증시를 보고 투자하는 전략이 매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유리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쵸. 어떤 게 더 승률이 높은가에 대해서 지켜봐야겠죠. 오늘 블랙록에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잖아요. 지금 한국 증시 저가 매수 기회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시장 반등에 좀 더 힘을 실어줍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단연 주목해야 될 이슈는 앞서 브리핑해드렸던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인데요. 지금 코스닥이 호가가 들어오는데 나란히 양시장이 좋은데 코스닥 3%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수보다 탄력이 더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지수 조금 더 탄력을 받아가네요. 이정우 팀장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되면 시장 전 종목에 걸쳐서 수급이 들어갈 효과도 기대된다. 플러스 킬러 종목도 기대된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네. 코스닥이 액티브 ETF 출범되면 1,500,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수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세요? 1,500까지는 무난. 1,500까지가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 생각의 목표가는 1,500이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뭐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얘기하기에 조금 겁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아직은 싶고. 전쟁 이슈를 봐야 돼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번에 코스닥 ETF에서 조금 더 눈여겨보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렸던 종목들이 편입이 돼서 조금
기분이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원전에서는 뭐 BHI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에서도 그런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통신 장비 쪽에서는 RFHRC가 그나마 방산 플러스 통신 장비도 같이 하고 실적까지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편입이 됐던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최근에 LRG 넥선이 급등하는 모습세가 나왔었는데 RFHRC 같은 경우는 LRG 넥선에 고출력 증폭기를 납품하는 모습세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방산에서 지금 실적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부터 통신 장비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RFHRC에 어떻게 본다면 26년도, 27년도의 모멘텀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 로봇 관련해 가지고는 긍정적인 포인트는 뭐냐? 거기에 또 SPG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총파업 얘기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본다면 그 관련주로 SPG나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어느 정도 담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긍정적인 모멘텀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그리고 제약 바이오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면밀히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네. 그 중에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어떤 퍼센트나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ETF를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담아가시라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비중이나 퍼센트가 많기 때문에 ETF에 망설이는 분들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 개수 굉장히 많고 교집합 종목도 바이오 쪽으로 많았고 지금 RFHRC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 BM 그리고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강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삼성과 타임폴리오 교집합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인데요. 지금 타임에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나란히 담겼습니다. 오늘 이정호 팀장님이 가져와 주신 관심주는 에코프로 머티예요. 어떤 포인트로 보면 될지요. 지금 BM이랑 에코프로 사기에도 지금 현금이 부족한데 머티는 어떤 관점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에 대한 포인트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에코프로 멀티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프로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둔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약간 바닥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보자라고 본다면 나머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해서 연간 흑자를 했던 모습세가 나와줬지만 에코프로 멀티 같은 경우에 25년도에 적자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25년 4분기에 흑자를 하는 모습세가 나와주면서 26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연도 인터배터리 2026에서 에코프로에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 관련 풀 라인업을 공개를 한다라고 했어요. 에코프로 그룹에서 에코프로 멀티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전고체 관련된 기술과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인터배터리 이후로 전기차에서 이제 ESS 그리고 멀리 나아가서 전고체까지도 어느 정도 확산이 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 탄력을 못 받고 있는 종목이 어떤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종목이지 않나. 그리고 시장이 약간의 흔들리고 있는 모습세가 나와준다고 본다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괜찮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얼마까지 기대를 하고 대응해야 될까요? 네,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4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지금 6%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7만 원 아래에서 출발 대기하는데요. 10만 원까지 보자. 2025년에 도달했었던 가격대까지 일단은 기대 요인 잡아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인터배터리 시작이 되면서 전고체 모멘텀도 기대해보죠. 그러면 김경국 차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코스닥 액티브 ETF를 공략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조금 전 이정호 팀장님 여기 못 샀다면 개별주로 공략하는 것도 대안이다라고 하셨는데 개별주를 공략하는 게 맞아요? 제 생각에는 이번 그 자산운용사 액티브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쭉 살펴봤는데 일단은 기존의 이제 메인 종목들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좀 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리스키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오 쪽에서도 큐리언트 같은 회사가 뭐 삼성 ETF 같은 경우에는 뭐 7% 이상 편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IT 쪽에서도 지금 현재 좀 호황을 누릴 수 있는 뭐 원익 IPS라든지 테스 같은 종목들을 제외하고 그 밑단에 있는 코스닥 장비주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업체인 이제 파도를 가장 많이 담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파도 같은 종목들이 샌디스크 향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모멘텀이 올해 좀 크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이 굉장히 좀 큰 건 맞지만 사실은 이 회사가 레퍼런스가 사실은 그 전에 있는 여러 가지 재무상의 과정들이 그렇게 좀 깨끗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꺼려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편입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편입 과정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펀드의 ETF의 출현으로 사실은 수급적으로 좀 온기가 퍼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종목들을 따라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 지금 변동성 구간에 아직도 진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있는 이익 체력이 좀 큰 종목들로 편입해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네네네. 액티브 ETF도 네네. 반대, 개별주도 반대예요. 왜냐하면 지금 타임 코스닥 액티브, 네.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 두 ETF가 각각 상한가 출발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네네네. 보면은 또 한 번 변동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네. 포모가 오기 마련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포모를 조금 사는 포모하고 파는 포모가 있는데 제가 이제 현직에 있다 보니까 어제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NXT가 굉장히 좀 크게 하락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팔지 못해서 소외되는 포모가 굉장히 좀 현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파는데도 포모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란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단계이고 또 다른 리스크가 새로운 리스크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장은 안정권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를 막 따라서 올라갔을 때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좀 눌려 있을 때 매수를 하고 또 올라가면 좀 덜어내는 전략이 유효하지 네.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이익 체력 좋은 쪽이 더 대안이다. 그래서 가져와 주셨군요. STX 엔진 지금 봐야 돼요. STX 엔진 지난주에 제가 그 조선 섹터를 맞아요.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조선 섹터가 전반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수주잔고가 다 차 있는 상태에서 피가 좀 올라가는 상황에 군함 관련된 모멘텀이 일단 미국의 예산안이 나오면 군함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었는데 STX 엔진은 독일의 MTU사가 만드는 디젤 엔진을 군산 공장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만약에 미 해군이 발주한 군함을 제조 시에 STX 엔진이 독점적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년부터 STX 엔진은 군함 관련된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할 텐데 현재 27년도, 26년도는 또 육상 관련된 엔진 사업이 굉장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익 체력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 회사에서 군함 관련된 모멘텀까지 얹어진다면 상방이 매우 크게 열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인 5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4,000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STX 엔진 5만 원 목표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시장 나란히 5%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분 좋게 문 열어보죠.